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경계 조건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볼 건데 그게 뭐냐,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질이 있자면 그 접해 있는 경계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질 매질이 있으면 A나 B가 있으면 그 A와 B가 접합되어 있는 접해 있는 경계면이 있을 거예요. 그 면 안쪽과 바깥쪽, 그러니까 안팎에서 B 필드와 H 필드가 만족해야 할 조건이 분명 있어요. 그거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지 전자기학을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물리학과 교재뿐만 아니라 공대형 교재에서도 문제풀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소개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라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걸 유도해보기 위해서는 면을 알아야 돼요. 면이 경계면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구면도, 구 바깥과 안쪽, 그러니까 공껍질 안쪽과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요? 내부와 바깥쪽 있죠. 그러니까 그걸 경계 지을 수 있는 경계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게 보통 패곡선, 패곡선이라든지 뭐 무한평면도 거의 패곡선에 가까우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계면을 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바운더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면적리 밀도가 흐른다고 해보죠. 그런다고 한들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무조건 뭐냐면 이 자기장, 그러니까 B필드의 플럭스는 항상 0이라는 거였죠.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재생 목록에서 전자기학 2 재생 목록이었지만, 근데 뭐 웬만하면 아셔서 아마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소개드리면 거기서 자속 밀도의 발산 0이다라는 정자기학 쪽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실 정자기학뿐만 아니라 다 성립하는 거예요. 뭐 시변계에서도, 시간에서 변하는 계에 대해서도 자속 밀도의 발산은 무조건 0인데, 어쨌든 이 0이라는 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설명드렸을 때는 이게 자석을 쪼개도 계속 자석이 되고 또 자석이 되고, 즉 자하는 없으며 자기 이력선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플럭스는 0이라고 설명드렸었지만, 수학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추후에 영상을 찍을 테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과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게 0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뭘 해볼 거냐? 이 B필드의 수직한 성분, 그러니까 경계면에서 수직한 성분이 안과 밖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보통 교재에서는 여기 원기둥을 잡을 텐데 저는 사각기둥을 잡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옆면이 포함하도록, 옆면이 이 면을, 경계면을 지나도록 이렇게 안과 밖에서 둘 다 안과 밖이 포함할 수 있도록, 윗면 아랫면이 안과 바깥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재에서는 원기둥으로 하는데 전 사각기둥으로 일단 해볼게요. 뭐 그리피스라든지 그런 것처럼. 일단 플럭스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플럭스라는 거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우스 법칙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우스 법칙에서는 패곡면의 입장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플럭스가 그 패곡면에 들어오면은 마이너스고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그냥 밖으로 발산하는 방향이어야지만 플러스가 되는 거였죠. 그죠? 왜냐하면 전기장 같은 것도 뻗어나가는 게 양의 플럭스고 그게 바로 양전화의 의미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 그러니까 어떤 자기장이 B필드가 이렇게 위로 향해서 위로 나가는 방향이면 그게 각각 B 빌로우, B 어버브라는 아래면에, 면 아래에 있는 B 필드의 수직한 성분, 면의 수직한 성분과 위에는 B 어버브, 위에는 B의 수직한 성분이라고 본다면 각각의 플럭스를 합산해 준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윗면과 아랫면만 지금 계산했죠. 근데 그것만 해도 이게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 옆면은 높이를 미소하게 잡아버리면 돼요. 잡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경계 면상에서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벌어진 일을 보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미소하게 높이를 잡아야지만 윗면과 아랫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그래도 패곡면이라는 거예요. 높이를 0에 가깝게 잡아도 그 면적분의 기여분이 0이라는 거지, 패곡면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국면에 대한 플럭스는 B필드는 항상 0이라고 했으니까 우변을 0으로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S는 넓이인데
뭐 어차피 윗면 아래면 같은 넓이가 되니까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면은 윗면과 넓이가 다르지 않느냐? 그 질문부터 아마 주실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해결해 보면 높이가 미소하기 때문에 윗면과 아래면은 거의 같아질 거예요. 그죠? 높이가 0으로 가깝다면 그거는 한 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아니니까. 그래서 윗면 아래면 같은 S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적분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근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린 애초에 이 면적 법선 벡터가 수직한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B필드에 수직한 성분이 연속인 걸 보고 싶은 거지 다른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죠. 예, 그거에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B 어버브랑 B 빌로우를 이렇게 각각 플럭스로 계산했을 때 위로 나가는 거는 플러스인데 안에서부터 위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B 빌로우의 플럭스는 마이너스로 기여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둔다면 S가 약분되고 결국에는 밑에 식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밑에 있는 B의 수직 성분은 바깥에 경계면 바깥쪽의 B의 수직 성분과 경계면 안팎에서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기력선은 항상 연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예,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예제풀이로서 연습 문제 풀이로 한번 더 자세하게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두 번째로 뭘 이용해 볼 거냐? 이번에는 H필드의 선적분을 이용할 겁니다. H필드 선적분, 이거는 아까 띄워드렸던 재생 목록에서 앙페르 법칙 설명드렸을 때 H필드의 선적분이 뭐였죠? 패곡선에 대해서는 그 패곡선을 뚫고 지나간 전류 값이었죠. 음. 그리고 무한도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무한도선의 방향이면 그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그 방향에 뭐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자개 H필드나 B필드가 형성이 됐었죠. 그게 바로 앙페르 법칙의 의미였고 물리적인 해석법이었는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이러한 배곡선을 잡는 거예요. 녹색에 지금 중간에 실선이 있죠. 저거는 그냥 경계면 상에 그러니까 경계면 위아래로 변이 있다는 걸 나타낸 거고 저 중간에 선은 그냥 그 경계면에 뚫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패곡선이 지금 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자, 이 방향으로 선적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H 필드가 이 방향에 있다고 하면은 이 방향에 대한 선적분의 기여분이 있을 것이며 그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선적분을 해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클럭와이즈로. 그러면은 그 패곡선을 뚫고 지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면전류 밀도가 있죠. 물론 이건 면전류 밀도가 뭐 임의의 면적률 밀도라고 해도 자유전류 밀도만 측정이 되겠죠. H필드의 그 의미였으니까. H필드 자체가 자유전류 밀도만 측정할 수 있게끔 설정된 거였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자기 감수를 설명드릴 때라든지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가 맨 첫 번째 띄워드린 전자기학 2 재생 목록에서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L이라면 이 변의 길이가 L이라면 그리고 이 패곡선에 대한 그 패곡선의 높이가 0에 가깝다면 미소한 높이라면 선적분 값이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높이가 면적분에서 선적분으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높이가 0에 가깝고 미소한데 패곡선이라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패곡선에 대한 정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서도 어, 이 옆면, 일변, 위를 향하는 아래를 향하는 그 방향의 변은 세로 변은 기여분이 없다고 보는 트릭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뭐가 됩니까? KFL이에요. 이건 전자기술 재생 목록에서 제가 전류 밀도를 설명드렸을 때, 뭐 부피 전류 밀도라든지 면 전류 밀도 다 설명드렸었죠. 일례로 부피 전류 밀도는 면을 뚫고 들어가면 그 면 수직한 단면적을 적분한다든지 곱해준다든지 하는 거였잖아요. 면 전류 밀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고정 댓글로. 결국은 뭐냐면, 네, 이 반짝거리는 이 파란색 선을 지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쉽겠죠. 면적률 밀도가 면적률 밀도의 수직한 성분,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의 길이와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 부피 전류 밀도, 그 최적 전류 밀도가 면을 뚫고 지나갈 때 그때 그 단면과 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자유전류를 곱하는 거지, 자유전류를 구하는 거지 자유전류 밀도를 구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이. 그래서 우변이 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선을 이렇게 측정하니까. 헷갈리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꼭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위로 보시는 것처럼 L이 약분되죠. 이걸 이해하셨다면. 그냥 AF와 KFL이니까. 그래서 결국 아래처럼 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바로 이 반짝거리는 게 H필드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패곡선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만약에 패곡선을 이 면적률 밀도 벡터 K 벡터랑 평행하게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실은 면의 평행한 벡터니까 이 유도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아니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패곡선에서는 면적률 밀도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 패곡면을, 그러니까 패곡선이 형성하는 그 면적을 뚫고 지나간 전류가 없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을 계산해도 어쨌든 네, 0인 거예요. 그 전류가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앙페르 법칙을 고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H 어버브 H 빌로우 이게 뭐냐면 이 면적에 평행하되 면적률 밀도에 있는 수직한 성분을 볼 때도 이런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법칙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 어버브 이 방향으로 이 반짝거리는 그의 이 방향이라면 KF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면적률 밀도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오른손을 펼치고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밴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n벡터를 고려하는 거예요. n벡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이 이 경계면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 벡터, 단위 벡터가 n 벡터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올려버리면 오른손 펼쳤던 걸 감아줘 버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아까 보셨던 이 H필드 방향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면적리 밀도의 수직하면서도 면의 평행한 방향의 벡터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어를 통한 정의가 상당히 맞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예, 이 공식을 이용해서 H필드의 평행한, 면의 평행한 성분을 이 차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알았어요. B필드의 수직한 노멀 컴포넌트, 그 H필드의 이 평행한 성분을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지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B필드의 평행한 성분과 H필드의 수직한 성분,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왜 고려해주지 않을까?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좀 쓸모가 없어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H필드가 수직 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H필드도 이게 폐곡면을 잡아가지고 높이 미세하게 잡아서 위아랫면에 대한 플럭스 계산해주면은 그 어쨌든 H필드의 플럭스가 0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속이지 않느냐. 마치 H필드도 B필드 마냥 자기력선을 이어지게끔 안팎에서 그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발산 정리를 이용해보면 지금 이용해보면 이 어떤 임의의 벡터장에 설명할 수 있는 성립하는 정리가 다이버전스 테어럼, 그래서 발산 정리였는데 이 H필드도 마찬가지죠. 벡터장이니까 굳이 뭐 다른 정리가 필요 없어요. 발산 정리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건데 이 H필드가 폐곡면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해주면 그 H필드 다이버전스의 발산의 3중적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발산 정리였고 여기서 이게 0이 아니게 돼버려요. H의 발산이 0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B필드랑 H필드 선형 관계 있다고 했고 그게 매질에 어떤 특정 매질에서 이게 뮤가 상수니까 B필드가 발산이 0이면 당연히 0이니까 그거 맞으니까 그건 맞거든요. 근데 H필드도 발산이 0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는 하실 수 있지만 설명 좀 드려볼게요. 뮤가 안팎에서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이버런스 B는 0이 맞는데 그러면 B의 정의가 뭐였죠? 그죠? 뮤제로에 H필드, M필드 더한 거였죠. 그거는 제가 전자기초 재생 목록에서 이 영상보다 앞과 앞 영상, 그러니까 앞에 두 번째 영상에서 자기 감수를 설명드렸을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 뭐 사실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은 H필드가 뮤제로 분의 1의 B필드 마이너스 M필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정의가 맞다는 건 자명하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H필드와 M필드의 발산이 각각 0일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B필드의 발산이 0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비오사바르 법칙을 통해서 유도가 자명하게 됐던 거지. 원래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H필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원래 비오사바르 법칙은 B필드가 주목인 거예요. 주된 그 서술되는 그런 대상인 거지. H필드는 보조장애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H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M인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달라야지 H필드의 다이버전스와 M필드의 다이버전스가 더해져서 0이 돼야지 이제 다이버전스 B가 0이 되는 거죠. 이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헷갈리시면 질문 주세요. 댓글로. 놓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M이 안팎에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화세는 세기가 다르겠죠. 매질 A와 매질 B를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안팎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수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스 H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뮤분의 1로 넘겨서 뮤분의 1 B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수라고 해서 뮤분의 1을 빼내고 싶으셨겠지만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야 돼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안팎에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벡터 항등식인데 마치 자기장의 발산이 0이다라는 걸 증명할 때처럼 그런 벡터 항등식의 일종인데 그거는 다 텐서 해석으로 상당히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그냥 잠시 받아들이셔도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라서 전혀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걸 자명하고 틀림이 없다.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라면 이 뮤분의 1이 빠져나와서 다이버전스 B가 0이라 가지고 H필드의 발산도 0이라고 결론 내려야 되겠지만 우측의 항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분의 1의 상수로 보면 이 그레디언트도 0이 되겠죠. 그레디언트는 미분의 연산자였으니까, 오퍼레이터였으니까. 근데 이게 0이 아니라는 이유는 그렇죠. 안과 밖에서 뮤가 달라져 버리니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게 시간에 대한 미분이 아니잖아요. 공간에 대한 미분이 그레디언트였고 뭐 일례로 전위의 음의 경도, 즉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이 벡터였죠. 이 필드였죠. 그 이유는 이 필드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내적해 준 게 전이었고 그걸 역으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미분치해 준 게 전기였으니까 전기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정말 이 그레디언트는 미분이 공간 좌표, x, y, z에 대한 좌표의 미분이구나. 하지만 이 뮤라는 건 그 공간에 대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매질 A와 매질 B에서 경계면을 넘나들 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0이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H필드의 수직 성분을 고려할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연속 조건일 때만 문제 풀기가 쉬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푸시겠지만 이 그 르장드르 급수를 이용하잖아요. 뭐 구면 좌표계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 뭐 라플라스 방정식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편미분 방정식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연속 조건이 예를 들자면 이 안에서의 B필드 수직 성분과 밖에서 수직 성분 B필드 그게 같다고 두면서 이게 직교성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마냥 오른쪽 아래식처럼 면적의 밀도 벡터 이런 식이 남아버리면 비재차가 돼버리면 인호모지니어스 돼버리면 이거는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아래식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자유전류 밀도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H필드의 평행한 성분과 그러니까 위아래 성분이 연속이죠. 같아 버리니까 이것도 쉽게 풀이할 수가 있겠구나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면적률 밀도 방향의 H필드는 어차피 또 예, 뭐 연속이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면적률 밀도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이 그 방향 벡터가 또 면적률 밀도, 자유전류 밀도가 0이라면 자유전류 밀도가 없다면 이거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 어버브, H 빌로가 같다는 벡터의 등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게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예제풀이, 연습 문제 풀이로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해 보겠지만 그때도 이걸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결론 지어보면 우리 B필드와 H필드 이러한 오른쪽에 그림과 같은 경계 조건들 그리고 그런 걸 구해봤는데 적절한 면적분과 선적분을 통해서 다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조건들이 모두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B필드의 평행한 성분과 H필드의 노멀 컴포넌트는 굳이 고려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가 당연히
풀리지가 않으니까. 쉽게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이버전스 H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굳이 고려해줄 필요는 없더라라는 설명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뭐 연습문제 풀이를 하던지 뭐 전자기학 원 재생 목록에 돌아가서 전자기학 원의 전기장과 뭐 D 벡터, D 필드, A 필드라는 그런 유전체에서의 경계 조건을 다루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경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 그런 시간을 대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고 항상 감사합니다.